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헤이비트라는 스파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지윤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11월에 이제 JP 모건에서 외환 거래와 관련된 기간 디파이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발표하고자 하고요. 일단은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을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고요. 시가총액 500조가 넘는 사실상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JP 모건이 이제 월스트리트 가든의 이제 핵심으로서 예전부터 이제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2017년부터 좀 기억이 나는데 JP 모건의 이제 CEO이자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뭐 비트코인은 과장된 사기다. 뭐 암호화폐는 진짜 시장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다단계 사기 가치 제로다. 뭐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 라고 이제 2017년부터 사실 뭐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제 노골적으로 비평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좀 싸잡아서 이제 욕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사기가 맞지만 블록체인은 아니다. 라는 좀 태세 전환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JP 모건 같은 경우가 이제 겉으로는 이런 CEO이자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엄청 비판을 좀 많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되게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을 되게 많이 빌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JP 모건이 오닉스라는 블록체인 전용 사업부를 설립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뭐 펄럼이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엑시스를 하고 거기 어디죠?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에 이제 판매를 더 하기도 했었고, JPM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도 했고,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오닉스 사업부라는 것을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P 모건이 좀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좀 보여왔었는데, 사실 이런 JP 모건의 행보가 미국에서만 그친 건 아니고요. 싱가포르에도 좀 연결이 됐었는데,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이제 금융업계 간의 협의체인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가디언이 JP 모건을 비롯해서 뭐 DBS나 뭐 SBI 홀딩스나 뭐 이런 이제 미국, 뭐 일본 가리지 않고 힘 좀 깨나 쓴다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다 모여서 디파이나 혹은 이제 STO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테스트하고 뭐 금융 안정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DBS의 디지털 채권 그리고 JP 모건의 토큰화된 예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JP 모건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작년 11월에 JP 모건이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싱가포르 통화청의 의뢰를 받아서 JP 모건이 SBI 홀딩스와 주도한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JP 모건은 미국 회사고 SBI 홀딩스는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금융기관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JP 모건이 가지고 있는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디파이를 활용해서 SBI 홀딩스에게 일본 엔화로 교환해주는 외환 형태, 이제 외환 거래로 이제 체결이 됐고요. 10만 싱가포르 달러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억밖에 안 되는 이제 돈이라서 사실 누가 봐도 이제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진행을 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뉴스에 배포할 때는 최초의 기간 디파이 거래가 성사됐다라고 이제 좀 내부적 JP 보고 내부적으로도 되게 많이 좀 PR을 했었고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되게 좀 특이할 만한 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를 한 거예요. 그냥 JP 모건이 폴리곤 네트워크에 있는 아베, 에이브 이제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외환 거래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SBI는 토큰화된 엔화 여기서 이제 토큰화된 엔화나 토큰화된 싱가포르 달러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SBI는 토큰화된 엔화를 담보로 하고 JP 모건은 토큰화된 싱가포르 달러를 담보로 디파이 풀에 제공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아이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베 같은 경우에는 뭐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니고 이제
뭐 차용이나 대출 관련한 프로토콜이잖아요. 물론 이제 에이브 토큰 가지고 스테이킹도 제공을 하지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SBI는 SBI와 JP 모건이 각각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데 이 자산이 토큰화된 예금, 토큰화된 통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제 상대방의 자산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디파이 쪽에서 보면은 뭐 이더리움 같은 거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LP 토큰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뭐 대출 목적으로 풀에 보관해서 LP 토큰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수익률을 제공하는 뭐 일드 파밍이나 스테이킹 관련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LP 토큰 대신에 거버넌스 토큰이나 LP 토큰 대신에 일본 엔화와 싱가포르 달러를 토큰화했다는 점만 다를 뿐 거의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인데 외환 거래로 이제 겉으로는 표기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거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디파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크게는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토큰화된 예금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JP 모건은 왜 폴리곤하고 아벨을 썼냐? 이제 많은 다른 이제 네트워크 중에서도 폴리곤과 아벨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디파이 거래에서 KYC는 그럼 어떻게 했냐? 라는 이제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이제 가스가 없는 거래. 그러면 본 디파이 거래에서 가스는 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이 디파이 거래가 외환 거래를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려서 진행을 한 건데, 그럼 기존의 외환 거래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나? 라는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토큰화된 통화, 토큰화된 예금인데요. 뭐 CBDC랑도 헷갈릴 수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CBDC랑은 좀 구분된 개념이고요. CBDC가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라고 보면은 토큰화된 예금, 이제 뭐 디파짓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토큰화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CBDC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왜 토큰화된 예금을 가지고 외환 거래를 한 거냐? 왜 디파이 거래를 한 거냐라는 이제 설명에 앞서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토큰화된 예금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재무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예금 자체가 은행의 부채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럼 토큰화된 예금도 은행의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준비금과 달리 유동성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이제 1만 달러를 가져가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은 1만 달러 모두를 락업을 시켜야 되죠. 근데 토큰화된 예금의 경우는 1,000달러만 뭐 락업시키고 나머지 90%는 뭐 대출이나 다른 부분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도 좀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예금과 동일하게 보호할 수 있다. 동일한 규제 하에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CBDC랑 다르게 뭐 프로그래밍 기능, 뭐 아토믹 결제 등을 통해서 뭐 거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나 정밀하게 이제 결제 작업을 자동화시킬 때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런 토큰화된 예금 자체가 뭐 JP 모건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서클이나 뭐 유니스왑이나 다른 이제 프로토콜이나 다른 이제 시파이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토큰화된 예금을 가지고 추후 CBDC 통합을 위한 연결 기술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큰화된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랑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JP 모건이 이제 기간 디파이 거래에 왜 폴리곤과 아벨을 사용을 했냐? 사실 폴리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스타벅스랑 나이키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스타벅스랑 나이키 둘 다 이제 폴리곤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 폴리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거래 수수료 최소화하고 뭐 시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EVM도 호환되는 폴리곤에서 수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것도 이유가 맞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맞는데 사실은 이게 아예
완벽한 디파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아니고요.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인 폴리곤과 이제 어 아베는 당연히 이제 뭐 탈중앙화 프로토콜이지만 최근에 이제 아베에서 아크라는 이제 서비스를 따로 냈어요. 아베 아크라는 서비스를 따로 냈는데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 전용으로 나온 탈중앙화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빗하고 허가형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 디파이 거래는 아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이제 프라이빗한 허가형 프로토콜이 결합된 방식이다. 그래서 이 아베를 사용하기 위해 사실 뭐 폴리곤도 같이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베 아크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간 디파이를 위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솔루션. 아베 같은 경우가 사실 이더리움으로 시작한 이제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보면은 아베 아크는 KYC 및 AML을 거친 화이트리스트 기관 투자자만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베 아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아베와 폴리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좀 본질적인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약간 뭐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사실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KYC를 어떻게 했냐라고 봤을 때 VC를 활용한 온체인 아이디 관리를 통해 진행을 했다. 사실 이게 허가용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냥 디파이처럼 뭔가 가명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허가된 사람들끼리 사실 거래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VC를 활용한 이제 이런 아이디 관리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을 활용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SBI랑 JP 모건 법인의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추후에는 이제 개별 트레이더, 개별 거래자의 신원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 VC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VC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슈어 발급자는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한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을 생성하고 그걸 이제 보유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보유자는 뭐 정부나 회사나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보유자는 이런 이제 자격증명이 그냥 간단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자격증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보유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 프레젠테이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또 해주는데 이게 베리파이어가 검증자. 그래서 뭐 발급자, 보유자, 검증자 셋이 맞물려서 이제 자격 증명을 한다. 보유자가 인증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해당 내용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발급자가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발행을 요청해요. 그럼 발급자는 보유자가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유자한테 다시 자격 증명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저장소에 이제 저장소에 이제 올라간 등록 및 내용에 대해서 서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자가 자격증명을 취득한 다음에 발급자가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홀더 이슈와 베리파이어가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뭐 내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이 VC도 DID 이제 일부에 이제 활용이 되는 기술인데 어쨌든 이런 JP 모건의 디파이 거래는 VC를 활용해서 신원 증명을 했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 포인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가스 거래를 했다. 무가스 거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전에 사실 그냥 가스 없는 거래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면의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테스트베드 형태긴 하지만 JP 모건이 실제로 디파이를 활용해 외환 거래를 했을 때 규정짓는 상황들을 모두 다 이제 시나리오에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JP 모건은 뭐 바젤 3의 제한 사항과 이제 스탁 및 규정 준수 등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수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보유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유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대차대조표 이제 관리 관점에서 좀 무겁고 다루기 좀 어렵다 보니까 아예 이제 소유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JP 모건의 이제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 이제 비난하고 이제 욕을 했기 때문에 어 아예 본인들이 이제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를 할 때의 경우를 상정하고 가스 없는 거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타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거래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독립된 제3자인 릴레이어한테 암호화폐를 보관시키고 가스 비용을 처리한 다음에 이 거래 자체를 블록체인에 이제 중개하는 역할로 이제 활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가스 없는 거래 사용할 이제 제3자인 회사도 아예 고용을 하고 진행을 한 거래였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이 가스 없음이라는 거래를 위해서, 가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 트랜잭션을 정의해서 이 메타 트랜잭션을 활용해가지고 대신 가스를 처리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기존의 외환거래 대비해서 디파이 거래를 했을 때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냐? 당연히 이제 중개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절감되기 마련인데 그럼 그건 어느 정도의 코스트를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뭐 조사하거나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서클과 유니스왑이 최근에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한 게 하나 있는데 1월에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만약에 디파이 외환거래 자체를 디파이에서 진행을 하면은 연간 한 40조 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시스템이 외환거래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하고 이제 벤치마크 조작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외환 거래 비용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중개자가 사실 뭐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외환 하려면은 이제 미국 달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 자체가 이제 8개의 통화 밖에 이제 유동성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수반되는 스프레드도 이제 상당해서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고 환율과 벤치마크 조작은 사실 이 환율 조작은 어, 지금은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2015년에 이미 저기 미국의 이제 글로벌 IB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JP 모건도 사실 요 환율 조작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따로 이제 채팅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객 주문 정보 주고 받으면서 환율 이제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했는데 한 8개에서 10개 은행의 트레이더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조작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이런 중앙화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디파이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이 좀 생긴 거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외환시장에서 디파이를 적용했을 때 외환거래 비용이 최대 80%까지 절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최대 연 40조 원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니스왑에서 사실 이 논문을 낸 이유 자체가 본인들이 이미 이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로코인이라는 EURC를 아예 EURC랑 USDC를 상장을 시켜놓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커질 거고 이게 이만큼의 이제 비용이 절감되니까 많이 활용을 해라 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JP 모건도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어, 아베랑 같이 이제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 사실 뭐 거래량 자체는 되게 적긴 한데 가격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본인들의 이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뭐 온램프나 오프램프나 온램프 할 때 비용 이제 발생하고 오프램프 할 때 또 비용 발생하고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다 포함해서도 외환거래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지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니스왑에서는 이미 이제 EURC, USDC 이제 페어를 발행을 해서 현재까지 한 거래량이 누적으로 이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넘어섰고 하루 거래량도 사실은 뭐 앞에서는 작다고 표현을 했지만 뭐 한 800에서 860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뭐 결코 작진 않죠. 근데 외환거래 시장이 사실 기본적으로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비해서는 아직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서클이나 유니스왑이나 서클에는 특히 이제 블락록이나 이제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IB들이 이제 투자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갔던 이제 뭐 이런 외환, 주도 차익 이런 것들이 좀 분산화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싱가포르에서 이런 외환 거래에 대한 통일성을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JP 모건이 참여했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외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사실 미국의 이익에 사실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면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JP 모건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런 디파이를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은 사실 그것도 이제 뭐 일종의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11월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토큰화된 디파짓을 활용한 뭐 디파이 거래나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거래 자체가 그냥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되게 큰 의미이기도 하고 디파이의 이제 잠재력을 보여준 케이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허가용 블록체인에서 이제 거래된 거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디파이에 진출할 때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매일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 뭐 FTX 사태도 그렇고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인풋을 넣기가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도 BUSD 이제 발행 중지되면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퍼드가 난무하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아이디어 도용을 했다. 그 전에는 뭐 준비금 가지고 뭐 딴짓을 했다. 이런 이제 퍼드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는데 요게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오픈하게 될 에덱스 마켓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제 약간 음모론적인 뇌피셜 생각이고요. 구현해서 설명드리면 에덱스 마켓이 이제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헤지펀드인 시타델이 이제 주축이 돼서 찰스 슈왑이나 피델리티 등의 이제 미국 6개 상위 증권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래소인데 요게 이제 기관 투자자 전용 거래소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코인도 증권성을 피하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더리움은 약간 좀 요새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아예 기관 투자자나 법인이 뭐 바이낸스도 사실은 요건 좀 논외적인 얘기지만 저희 헤이비트도 바이낸스의 브로커 계정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같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JP 모건이나 큰 금융기관들은 이런 바이낸스의 좀 불분명한 재무 정보나 좀 불확실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많이 이제 에덱스 마켓이나 코인베이스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길었지만 이걸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편하게 이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